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말로 이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 주도주가 뭘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고민이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속의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투자문 법령으로 인해 댓글 기능을 정지해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 주도주를 보려면 이벤트 일정도 봐야 되고 그 7월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준비를 했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6월 20일 기준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먼저 돌아섰고 여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시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많이 흘러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이렇게 노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일 것 같은데 제 추정이 맞다고 하면은 한 7월 달에 시장이 좀 셀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도 이제 한번 갈 텐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셀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그동안 이제 또 코스닥이 만약에 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쉬었지 않냐. 거기다가 이 3분기 때 출시 이벤트가 있는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 드리는 이제 파일인데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을 쳐보죠. 알테오젠이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쭉 올라가는 그림이 7월 달에 있지 않겠냐 한번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정을 봐야 되는데 일정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걸 파란색으로 칠한 이유가 사실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그 방산 쪽에 어떤 결과를 줄지 예측은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돈을 더 벌겠네? 생각보다 센데?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나토 정상회담은 꼭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방산이 어쩌면 좀 쉴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특성상 한번 세게 가고 나면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그 허들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가 쌓이고 숫자로 연결되는데 꽤 텀이 길지 않냐. 이런 논리가 시장을 지배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세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아마 8월 달에는 방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불어가지고 다시 주가가 가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수급 오실레이터로 좀 비워져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 방산에서 지금 비워져 있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수급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뭐 하나 시스템은 조금 더 떨어져 봐야 되고 하나 시스템 정도는 좀 볼만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좀 수급 오실레이터가 좀 애매한데 확실하게 비워져 있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방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외부 변수인 나토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섹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기대한 만큼 나왔네 라고 했을 때 방산 기업들의 수급이 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몰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모멘텀이 있는 게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현대로템은 폴란드 2차 계약이 이제 다가오고 있을 것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7월 달에 해소가 되니까 오히려 요 두 개 정도는 그래도 볼만한 요인들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일정으로 가면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꽤 세고요. 이벤트를 보게 되면 6월 24일부터 7월 달 초까지 이 하원에서의 표결이 있어요. 그리고 하원에서의 표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트럼프가 또 서명하는 게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서명과 관련된 이벤트가 7월 달까지 있으니까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들은 이 이벤트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고민을 해보죠. 자, 7월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7월 말경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해서 탐방을 갔다 오고 그 탐방을 갔다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프리뷰 보고서를 써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또 6월 말 지나고 나면 수출 데이터 4월, 5월, 6월을 모아가지고 2분기 실적이 좋지 안 좋을지를 추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 7월 달은 제 생각에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실적 발표는 8월 15일까지 발표니까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2분기 실적이 좋은데 나쁜데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하는 보고서들이 나오는 게 결국 저는 핵심 실적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따라서 7월부터는 추정 이익이 상향하는 기업들의 눈이 많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보고 2025년도 지금 이제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2026년도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것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 내수기업들 중에 또는 그 내수기업 보다는 이 수출기업 중에서 화장품 쪽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전통적인 삼양식품이나 또는 전력기기 쪽들, 이 전력기기 쪽들에서의 이 수급 오실레이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도 있습니다. 방산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으로 좀 실망을 하더라도 그 물량을 또 많이 빠지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실적 모멘텀이 또 방산이 2분기 때 연속으로 또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센 상회하는 것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조선이 힘이 빠지고 있는데, 조선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실적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7월 달에는 정말 이제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섹터들이 뭔지 빨리빨리 체크를 해줘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엔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엔터에서도 한한령 해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비자 입국, 그래서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7월 달에 부각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무비자 입국이 언제 풀릴지, 그 인바운드에 얼마나 효과가 줄지는 까봐야 되겠지만 일단 무비자 입국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한한령은 도대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무비자 입국 이게 이제 맞물려 들어가서 이제 한한 해제가 이제 또 같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3분기 때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무비자 입국이 언제 정확하게 시행될지 이런 것들은 막연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확실한 거는 7월 달은 추정이익 관련된 프리뷰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코인 관련된 서명 이슈가 있다. 이게 이제 있는 게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 또 확정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7월 말마다 세제 개편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배당이죠. 배당의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건이라서 7월 달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이 증권이나 지주와 같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주주 환원이 확대될 수 있거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되거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권사와 지주사 이런 것들이 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상대 강도가 센 섹터 중에서 7월 달에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 센 섹터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거는 조선,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방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증권업이나 또는 지주사 이런 것들이 7월 달에 시장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코인은 7월 상반월까지는 모멘텀이 노란색으로 체크하시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시장에서 체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개별적으로 어떤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 해도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실망할 필요가 없고, 이제 미래에 열리는 시장을 현재 가치로 땡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약간 비슷한 건데, 옛날에 주도주의 성향은 지금 당장 실적이 대박 터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좀 한 2, 3년 들고 가면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게 주도주잖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게 지금 시장 기준으로는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이 결국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있는 수혜가 한국이 많이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로직이 지금 시장에서 깔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과거의 에코프로도 결국에는 증설만 하면은 돈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구나 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 모멘텀이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정이 상향하는 기업들을 잘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실적이 이 회사들은 실적이 뭐가 문제 있냐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어차피 구조적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씹어먹고 가자 뭐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것들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제 개편 관련된 요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실제로 주식시장의 참여자가 기대 이하의 어떤 성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벤트 직전에 좀 또 포지션을 줄이는 그런 고민들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도 그렇고 7월달도 그렇고 꽤 이것저것 좀 그 파도를 좀 타야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업과 관련된 뭐 증권 지주 이런 것들도 있고 글로벌에서는 어쨌든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7월 8일까지 있는 어떤 관세 유예를 연기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조금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든지 또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이슈도 잘 해결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우리가 바라보는 7월 달이 꽤 세게 움직일 수도 있을 수 있다. 뭐 좀 그런 이제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주도주는 결국 실적과 관련된 화장품, 전력기기, 방산, 조선 뭐 이런 것들 중에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증권과 지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급이 비워져 있는 엔터나 이런 것들은 끌고 가야 되는 게 엔터나 인바운드는 끌고 가야 되는 게 갑작스러운 이제 한한령 해제나 또는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